저는 고등학교 수학이 어떤 중학생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중학생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달라지는 것은 중학생 때 어떻게 수학을 공부했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공부하게 될 수학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문제가 풀릴 수도 있는 반면에 점점 더 미로에 갇혀버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중학교 제일 첫 단계 1학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1학년들은 이쯤 되면 뭘 배우냐? 회전체라는 내용을 배웁니다. 평면 도형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1회전 되었을 때, 즉 360도 돌았을 때 만들어내는 모양을 회전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직사각형이 한 바퀴 회전을 한다. 그러면 얘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겠죠. 이러한 원기둥의 모양.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봅시다. 회전축에 이번에는 이러한 평면 도형이 붙어 있다. 꼭 평면 도형이 회전축과 붙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공간이 떨어지면은 가운데가 뻥 뚫리는 모양이 나오기도 해요. 얘가 한 바퀴 회전을 한다. 그럼 얘는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얘는 원뿔을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회전해서 여기서 문제가 나가요. 이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옆면을 타고 한 바퀴 쭉 점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랬을 때 요 거리가 제일 짧아질 수 있는 상태를 정궤도를 그려서 나타내 보세요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원뿔의 정궤도가 어떤 모양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원뿔의 정궤도는 이렇게 나와요. 부채꼴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걸 그릴 때 한 번씩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 옆면이 왜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런 삼각형 모양이 아니고 왜 이런 부채꼴 모양이 돼야 될까?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돼야 될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런 관련 내용이 나왔을 때는 이 질문에 답을 하든 못하든 답은 다 맞춰요. 왜? 그림이 항상 이렇게 나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지나가는 아이와 이해를 하고 지나가는 아이와 그냥 보고서 외워서 그냥 답을 맞춘 아이는 고등학교 수학 풀 때 문제풀이를 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물어봤던 문제는 뭐냐면 요 점이 여기입니다. 이 점. 이 점 만약에 A라고 친다 그러면은 이 점이 A고요. 이 A와 맞물리게 되는 점이 요 끝에 있는 점이거든요. 이 모선이 이제 우리가 얘를 모선이라 불러요. 이렇게 옆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요선을 모선이라 부르기 때문에 요 모선이 요 모선과 나중에 합쳐지면서 감싸지겠죠. 그래서 이 A라는 점과 맞물리게 되는 점이 요 점입니다. 이 점을 A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A에서부터 옆면을 따라 지나가다가 다시 A로 돌아와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점 A와 한 점 A 프라임을 있는데 가장 짧은 거리로 이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가장 짧은 방법은 선분으로 잇는 것이 가장 짧겠죠. 그래서 A와 A 프라임을 선분으로 이었을 때 이게 가장 짧은 거리가 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짧은 거리를 이 원뿔의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옆으로 비스듬하게. 이 그림이 왜 이렇게 그려지니라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이거를 수학 용어를 써가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아이가 잘 없어요. 왜냐면
얘의 최단 거리는 얘가 되는 거야 라고 배웠지 왜 그런 거야 라까지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수업 시간에도. 이거를 더 얘기하고 있자면 애들도 듣기 피곤해하고 설명이 길어지면 애들은 지쳐버려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도 언급을 잘 안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머리 좋은 아이들은 그냥 외워서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다음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나오는 회전체에서는 또 회전체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선, 회전축 이런 것처럼 이런 용어들을 써서 수학용어를 써서 설명을 해봐 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아이가 고등학교 수학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아이고요. 멍 하고 입을 못 대는 아이가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유는 뭐냐? 이만큼이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사실은 이게 큰 원이거든요. 이게 큰 원의 일부분이에요. 이게 부채꼴이라서 옷 모양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원의 일부분입니다. 그림은 이상하게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큰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모선의 길이에요. 처음에 이전부터 원뿔이 꼭지 전부터 요 모선의 길이가 이만큼 나오겠죠. 그런데 얘가 한가운데 한가운데면 반대편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만큼 한가운데를 지나기까지는 요 선의 길이가 점점점 선문까지 이어보면 점점점 길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점 짧아지고 있죠.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만약에 길이가 똑같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똑같다 그러면은 같은 길이가 움직이면 이렇게 이 바닥에 있는 선을 타고 움직여야 돼요. 똑같은 길이가 움직이면은 근데 얘가 점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길이가 점점점 제일 길고 점점 짧아지다가 이때 제일 짧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때는 요때 길이가 제일 길다가 이 앞에 보이는 이 면을 지나갈 때는 점점점 길이가 짧아져서 이렇게 지나갔을 때는 이만큼의 오차를 가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모선이 이만큼 짧아져서 이 바닥과 이만큼의 차이가 생겨야 되고 그 다음 모선을 대충 그려보면은 이만큼 차이가 나서 이보다는 더 많이 짧아져야 돼요. 이만큼 더 짧아져야 되고 그 다음 더 많이 그 다음 더 많이 그 다음 더 많이 이때 제일 많이 짧아져야 돼요. 그래서 점점점 이게 점점점 더 많이 짧아지다가 한가운데 갔을 때 이때 제일 많이 짧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모선이 제일 길다가 그 다음 선이 모선보다 짧은 길이 모선보다 짧은 길이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높이가 이 바닥에서부터 위로 붕 뜨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나는 만큼 위로 붕 떠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얘가 절반을 지나서 뒤편 반대편으로 넘어올 때는 이 가운데서부터는 점점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겠죠. 점점 길어지다가 A 프라임까지 오게 되면은 딱 모선의 길이만큼이 이어지겠죠. 달리 말하면은 이만큼이 부족하다가 부족한 만큼이 조금 줄어들었다가 부족한 만큼은 더 줄어들고 더 줄어들다가 이제 부족한 만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편에도 높낮이 차이가 이렇게 가다가 이만큼이 높낮이 차이가 생기는 거고 가다가 조금 더 짧은 높낮이 차이 뒤편에 가다가 조금 더 짧은 높낮이 차이 이런 차이가 생겨서 이 지금 빨간 선이 위로 붕 떴다가 다시 가라앉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거나 안 하거나 문제를 풀 때는 점수는 똑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문제를 단순하게 물어보고 워낙 이 종류로 문제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는 이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은 웬만한 시중 교재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반복 학습하다 보면은 이해 없이 반복을 통한 암기로 문제가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해를 하고 내용을 익힌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해를 못하고 반복에 의해서 문제가 풀렸던 아이들은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문제 해결력을 요구할 때 해결을 못하는 거죠.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아마 그런 아이들한테 중학교 수학이라도 최상위권 수학 정도의 어려운 난이도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주면은 아마 안 풀려고 할 거예요. 왜? 안 풀리니까. 접근 방법을 모르니까. 평소에 봤던 문제가 없거든요, 거기에는. 그래서 내신 성적에서 수학이 100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의 이해 상태에 따라서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점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 처음부터 이해를 하고 배웠어야죠. 근데 이해를 처음 접하는 학생이 스스로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어떻게 깨닫고 이걸 배우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다만 학생이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면 선생님의 개념 설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설명을 좀 길게 한다고 해서 내용이 조금 복잡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게 당장 쌤 그 과정이 시험 문제로 나와요. 과정이 나오진 않지만은 이 들은 이해한 내용을 통해서 다음번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일정 수준 이상 문제를 못 풀어냅니다. 기본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 이상 돼버리면은 접근을 못 해요. 문제 분석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단순한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수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런 개념들을 알고 공부를 하냐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공부를 하냐는 나중에 조금 어려운 수학이 나왔을 때 그때 많이 표가 난다. 1등급이나 이런 최상위권을 가기 위해서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물론 머리가 좋은 학생들은 약간만 설명해도 이해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근데 이걸 수학 용어를 써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평소에 공부를 하면은 좋은데 학생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잘 배워라. 그럼 어떻게 잘 배워야 되나요? 아, 이거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 그거 왜 그래요? 왜? 그래서 저는 항상 왜 그런가? 왜? 그거 왜 그래요? 그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하기 모양을 왜 더하기 이렇게 써요? 모양을 왜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항상 왜? 질문하라고 말하거든요. 보통 아이들은 물어보면은 어떤 개념 물어보면은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래서 수학 공부할 때 자세가 왜? 기호 하나를 써도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왜라는 자세로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어지간한 내용을 좀 아시는 쌤들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더 해주실 겁니다. 감춰져 있던 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시겠죠?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고등학교 수학이 나에게는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